대학 졸업 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쪽에서 싼 자취방을 구하다 겪은 일이다. 보증금 300에 월세 25. 서울 물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었다. 반지하도 아니고 2층인데 이 가격이라니. 부동산 아저씨는 집주인이 해외 나가면서 급하게 내놓은 방이라고 둘러댔다. 방은 꽤 넓었다. 다만 지은 지 오래된 빨간 벽돌집이라 그런지 들어서자마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도배를 새로 했다고는 하는데 싸구려 합지로 대충 덮어놓은 티가 났다. 그래도 돈 없는 취준생 처지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다. 나는 바로 계약하고 짐을 풀었다. 이사 온 지 3일째 되던 날 밤이었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하다가 무심코 벽을 봤다. 머리맡 쪽 벽지, 바닥 걸레바지 몰딩과 맞닿은 부분에 뭔가 튀어나와 있었다. 검은 실오라기 같았다. 도배할 때 마감이 제대로 안 됐나 싶어 손으로 집었다. 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머리카락이었다. 벽지 이음새가 살짝 터진 틈으로 검은 머리카락 한 가닥이 삐죽 나와 있었다. 아씨, 찝찝하게 진짜. 전 세입자의 흔적이라 생각하니 기분이 나빴다. 나는 엄지와 검지로 머리카락 끝을 잡고 쑥 당겨보았다. 보통 벽지에 붙은 머리카락이라면 툭 하고 떨어져야 정상이다. 그런데 이건 달랐다. 벽지 안쪽에서 마른 종이가 쓸리는 듯한 소리가 나며 머리카락이 딸려 나왔다. 5cm, 10cm. 생각보다 길었다. 전에 여자가 살았던 것일까? 30cm쯤 뽑았을 때 머리카락은 팽팽하게 당겨지더니 툭 끊겨버렸다. 뽑힌 머리카락을 휴지통에 버리고 손을 씻었다. 기분은 나빴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문제는 이틀 뒤에 발생했다. 자려고 누웠는데 그 자리에 또 머리카락이 나와 있었다. 이번엔 한 가닥이 아니었다. 서너 가닥이 뭉쳐서 마치 붓글씨 붓끝처럼 삐져나와 있었다. 짜증이 확 났다. 도배풀 안에 머리카락 뭉치가 들어간 채로 발라버린 건가 싶었다. 이번엔 핀셋을 가져왔다. 확실하게 뿌리까지 뽑아버릴 생각이었다. 핀셋으로 머리카락 뭉치를 잡고 천천히 당겼다. 소리가 더 커졌다. 벽지 뒤 공간이 비어있는 건지 머리카락이 벽 안쪽 어딘가 깊은 곳에서부터 끌려오는 느낌이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저항감이 너무나 묵직했다. 마치 낚싯줄 끝에 무거운 물고기가 걸린 느낌이었다. 그렇게 1m 정도를 뽑아냈다. 방바닥에 검은 머리카락이 뱀처럼 따리를 들었다. 이쯤 되니 공포보다는 오기가 생겼다. 이건 대체 얼마나 긴 것일까? 그때 머리카락의 질감이 변했다. 처음엔 바싹 마른 머리카락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리고 핀셋 끝에 끈적한 액체가 묻어나기 시작했다. 붉은색이 감도는 녹슨 쇠 냄새가 나는 어떤 액체. 나는 멈췄어야 했다. 하지만 사람은 공포 상황에 닥치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기도 한다. 나는 젖은 머리카락을 휴지로 감싸쥐고 두 손으로 힘껏 당겼다. 벽 안쪽에서 무언가 걸리는 소리가 났다. 콘크리트 벽이 긁히는 소리 같기도 하고 뼈가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다. 벽지가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머리카락이 나오는 그 작은 구멍 주변으로 벽지가 찢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찢어진 틈 사이로 악취가 확 풍겨나왔다. 하수구 냄새와는 달랐다.
정육점 냉동창고에서 나는 아주 오래된 고기 비린내였다. 나는 발로 벽을 지지하고 미친 듯이 머리카락과 줄다리기를 했다. 아, 나오라고. 좀. 그 순간이었다. 팽팽하던 머리카락 뭉치가 벅하는 소리와 함께 쑥 뽑혀 나왔다. 나는 반동으로 뒤로 나자빠졌다. 손에는 엉겨붙은 거대한 머리카락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끝을 확인한 순간 나는 비명을 삼켰다. 머리카락 뿌리. 그 끝에는 하얀색 덩어리가 달려 있었다. 동전만한 크기에 모근이 박혀있는 두피 조각이었다. 방금 뜯겨 나온 듯 절단면에서는 아주 선명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내 손은 피범벅이 되었다. 그걸 내던지려고 하는데 벽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머리카락이 뽑혀나가 뻥 뚫린 손가락 굵기만한 그 구멍. 그 어둠 속에서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아주 작고 건조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아파. 잘못 들은 게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구멍 안쪽에서 무언가 꼼지락거리는 게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것을 지켜봤다. 구멍 밖으로 하얗고 가느다란 것이 쑥 하고 나왔다. 또 다른 머리카락 뭉치였다. 아니, 이번엔 달랐다. 머리카락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촉수처럼 꿈틀거리며 벽지 밖으로 기어나와 바닥을 더듬거렸다. 그리고 벽 안에서 조금 전보다 훨씬 더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프다고. 동시에 벽지가 쫙 찢어졌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벽지를 손톱으로 긁어내리는 것처럼 세로로 길게 찢어지며 벽 안쪽의 모습이 드러났다. 시멘트 벽이어야 할 그곳은 시멘트가 아니었다. 검은 머리카락이 빽빽하게 마치 단열재처럼 벽 전체를 빽빽하게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수만 가닥의 머리카락 사이로 충혈된 눈동자 하나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후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뛰어나왔다. 계단을 구르다시피 내려와 편의점으로 도망쳤다. 편의점 알바생이 내 꼴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줬다. 경찰과 함께 집주인을 불렀다. 집주인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술 먹고 벽 다 부셔놓고 무슨 헛소리냐며 화를 냈다. 경찰과 함께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난장판이었다. 바닥에는 내가 뽑아낸 머리카락 뭉치와 피 묻은 두피 조각이 널려 있었다. 경찰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주치소란이 아니라는 걸 직감한 것이다. 얼마 뒤 과학수사대가 와서 벽을 뜯어냈다. 나는 무서워서 밖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한참 뒤 경찰 한 명이 창백해진 얼굴로 나왔다. 나는 벽 안에 시체가 있었냐고 물었다. 경찰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시체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 머리카락은 다 뭐냐고, 내가 들었던 목소리는 뭐냐고 경찰에게 따져 물었다. 경찰은 곤란한 표정으로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게요, 벽과 벽 사이 공간에 머리카락만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머리카락이요. 마치 새 둥지처럼 뭉쳐 있었는데. 경찰은 마른 세수를 하며 말을 이었다.
그 머리카락 뭉치 중심에 치아랑 손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 건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근데 선생님, 이 방, 옆방이랑 벽 하나 두고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요, 그 머리카락들이 벽 틈새를 타고 옆방으로 이어져 있더라고요. 혹시 옆방 분이랑 왕래가 있으셨나요? 나는 멍하니 경찰을 쳐다봤다. 옆방? 이 건물 2층엔 내 방 하나뿐이었다. 옆은 그냥 막힌 벽이고 건물 외벽이었다. 그럼 그 머리카락들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그리고 옆방이라고 착각할 만큼 그 깊은 공간은 도대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나는 그 길로 짐도 챙기지 않고 본가로 내려왔다. 보증금은 포기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 집은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새를 놨다고 한다. 지금도 머리를 감다가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지면 그때 그 핀셋 끝에 달려있던 하얀 두피 조각이 떠올라 구역질이 난다. 내가 살면서 경험해본 경험 중 이것이 가장 기괴한 경험이었다. 대체 그 머리카락은 무엇이었을까?